제주도의 심각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의 경작권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강마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공공비축, 비축, 구축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경기도는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 땅에서 농사 짓는 분들인데 특히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홍한나 경기친흥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일단 경기도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한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토론회 때문에 저희 이제 회원분들한테 몇 군데 쭉 전화를 돌려보고 요 자료에 실태에 대해서 좀 실어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실어서 자료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제주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지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절대 이 실경작자인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대다수의 농민인 임차농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과정부터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설계된 농지 전수조사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철저히 좀 현장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해서 농지 실태 조사를 좀 어떻게 해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스크린을 해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행정정보와 드론 같은 이제 항공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활용해서 먼저 이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러난 사실들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을 조사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요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임차농, 특히 친환경 임차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행정정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도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 때문에 한번 이제 저희가 경기도가 한 4,800명 정도 2024년도에 친환경 인증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이제 회원들 1,2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2달이 채 안 되는 조사 기간 동안에 한 17명 정도가 지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좀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주의 압박에 못 이겨서 실제로 인증을 취소했거나 또는 몇 년치 인증 기록 자체를 내가 땅 주소를 잘못 알았어요. 인증을 좀 잘못 기록한 거니까 이 땅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해서 몇 년치 인증 기록까지 삭제시키고 돈 주고 삭제해야 되거든요. 인증기관에다가. 이런 사례까지 발견됐었는데 그래서 그 해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다가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달라 하고 이제 의원님들이랑 국정조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송옥주 의원실에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 관계 기관에서 답변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취소된 사례가 없다. 취소된 사례 없고 전국에서 인증 취소 건수 37건 중에서 농약 사용 위반 등등으로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어떤 지주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못 견디고 임차농이라서 취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이제 답변이 돌아왔고 그리고 또 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송옥주 의원실에서 또 요구한 답변 자료에서도 2024년도 기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7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드러났는데요. 이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것, 저희 회원들 조사한 것, 답변자는 1,200명 중에 50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85건이 지주가 경영체 등록을 했고 직불금도 지주가 수령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관계기관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부정수급 사례는 경기도에서 7건밖에 적발된 것이 없다. 24년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정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임차농들
문제는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여전히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해서 거기에서 드러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현장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 집중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회 준비하면서 다만 몇 시간 전해본 사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경자 확인서를 지주가 써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도 안 써주고 빌려줘 놓고 그 사람한테 실경자 확인서를 써달라고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장한테 받는다든지 아니면 읍면동 가서 실경자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한테 써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이장님을 만나든지 저기 읍면동 동사무소 가서 받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거 좀 써주는 게 뭐 어렵냐고 실경자 확인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이제 지주가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주의 이름으로 실경자 확인서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최근에 이제 벌어진 A시군의 사례이고요. 또 심각한 거는 몇 년치 영농일지를 써주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바쁜 영농철에 자기 그동안에 쭉 모아뒀던 영수증이랑 영농일지 날짜 맞춰가면서 몇 년치를 지주의 이름으로 써주고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농민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전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직불금 문제가 터졌을 때도 굉장히 앞장서서 이 직불금 부정소령 문제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셨던 분이시고요. 저한테도 이제 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세요. 제가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신고하냐고. 그 땅에서 부쳐먹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오래됐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 신고해 드릴까요 했더니 일말에 이제 망설임도 없이 바로 신고해 달라. 나는 참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반드시 이 건 먼저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좀 작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농사 짓는다. 나가라. 뭐 이런 건수들은 뭐 다수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농지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자식들 3명이 농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붙어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논두렁 터가지고 경작하고 있는데 각각 자식들이 이제 요 필지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두렁 튼 것을 다시 주소지별로 필지별로 다시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심어야 되는 철이고 모짜리 하고 있는데 다시 그 뚝을 만들고 필지별로 새 아들의 필지별로 뚝을 막고 계시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럴 수가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네. 그리고 친환경 임차농의 경우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내주지 않겠다. 경영체 등록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그 땅에서 인증은 이제 안 내준다. 이거 친환경 인증은 경영체 등록과 상관없이 인증을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증기관들이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인증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 부분 인증을 낼 수 없는 땅이고 임대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수조사가 좀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제가 조금 더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정부터 사각지대 임차농을 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처벌이 아니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좀 정확하게 공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할 때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만을 계속 들어왔는데 일정 기간 이 조사 기간에 발견된 어떤 불법적 사태에 있다 하더라도 경미한 경우는 좀 면제해주고 또는 중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을 좀 유예하거나 좀 경감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표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희 계곡 조사할 때도 막 가서 이제 맞다이 뜨시고 거기 분들이랑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오히려 더 음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벌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공표하고 이런 경우들 처벌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계를 하고 전수조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신고센터는 지금 당장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고센터가 없으니까 농민들 하소연할 수도 없고 농민들 농간원이라든지 읍면동 가서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농민단체 활동 가니까 제가 전화하면서 회장님 뭐 그런 일 있죠 지금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농민 조직이 참여하는 신고센터가 저는 지금 당장 운영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굉장히 음성적으로 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고센터는 지금 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정보 파악이 우선이 아니라 현장 조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실경작 확인서는 동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장님들이 써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장님들이 분명히 농사 짓지 않을 것이 뻔한 부재지주들한테 실경작 확인서를 다 써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굉장히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이제 조사원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집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조사원들과 현장 농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현장 농민 단체가 합동조사가 아주 면밀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계약서 없는 임차농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는 반드시 천명되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런 경우가 적발될 경우는 진짜 자비 없는 처벌이 될 것이다. 임차농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천명이 돼야 되고 특히나 행정정보상 이거는 분명히 예를 들면 친환경 인증 임차농일 경우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람이 실경작자임이 명백한 행정정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인증을 취소하거나 또는 관행농지로 갑자기 전환하거나 또는 갑자기 농사를 그만두거나 그 농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100% 실경작자다라고 하는 것을 간주하고 저는 그렇게 간주하고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게 뒤에 이제 에필로그도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필로그에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우리만 피해를 보냐 농지 취득하게 해준 거 다 공무원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김건희 일가가 양평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때 밭인데 거기다 농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농지취득 자격증을 내준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러 나온 농관원 그 관계자들이 농민들한테 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친환경 농사 안 지은 게 맞으시죠? 라고 불러줍니다. 확인서에 쓸 내용까지도. 그리고 농민들한테 서명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은 맞아요. 제가 이 땅에서 친환경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확인서를 써주고 서명을 해줍니다. 즉 관리가 이 행정의 관리도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런 행정관리의 부실함이 저는 또 작동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굉장히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만약에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행정과 현장이 합동으로 숨지 않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주 사례나 경기 사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어려운 문제고 또 이번 전수조사에 사실은 이걸 밝혀내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전수조사의 의미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농관원은 농지은행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신고센터 운영이 이제 지금 정부 안으로 보면 공사에서 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 신고센터는 행정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물론 이제 공사에 신고가 되면 그 내용을 행정읍면사무소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 내용 돼 있던데 그게 너무 이중적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시고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농가들도 그 토지주들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피해 나가는 방식을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합법화하자 해서 이제 농지은행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 되게 바쁘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한산해야 될 시점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2030 청년농들한테 무선권을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작자가 농지은행을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돈 다 뺏겨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하는데 지금 저 역시도 저희 동네에 농지가 나오면 어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작거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농기계를 움직여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정한 경작거리는 우리가 그걸 뭐 제대로 묶든 어쩌든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 먼 데서 와가지고 그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생산비 부분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시적으로라도 열어줘야. 그래서 지금 오늘 농지 여기 전수조사 관련된 국회 토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거예요. 저희 이제 그 40대, 50대, 60대 농가들 한참 영농 활동을 하는 농가들인데 이걸 양성화를 잠시라도 좀 내가 기존에 실경작 하던 것을 음성적으로 했던 그 계약을 양성화하는 쪽에 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줘야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지 않을 거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